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저위력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는 국가핵안보국은 지난 12월 28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0 해계년도에 W76-2 조립을 완수했고 전량을 해군에 인도했다라고 적었습니다. 2020 해계년도는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20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W76-2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용 저위력 핵탄두를 지난해 2월 이미 실전 배치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W76-2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핵안보국은 2019년 2월 첫 W76-2를 생산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는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 잠수함인 테네시함에 이 W76-2를 장착한 채 초계 임무 출항을 나갔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위력 핵탄두라는 건 과연 뭘까요? 핵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되는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100킬로톤 이상의 핵폭탄을 말하는데요. 이건 이 적국의 대도시라든지 공업 중심지, 또 군사 요충지 이런 것들을 초토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죠. 반면에 이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거리가 짧은 대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메고 다니다가 특정 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 배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한미군은 과거 전술 핵무기 950발을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만은 1991년 9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서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전술 핵무기 가운데서도 20킬로톤에 상당하는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낮은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저위력 핵무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위력 핵무기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고위력 핵무기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표 지점만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고위력 핵탄두와는 달리 몇 시간 지나면 바로 지상군 파견이 가능할 정도로 방사능 오염 수치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전에서 더 활발하게 쓸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2020년 6월 15일 발간한 2020 영감에서 전 세계 핵탄두 수는 감소했지만 위협은 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핵무기 현대화의 사례로 미 해군이 지난 2019년 말 트라이던트 2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했던 이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언급한 겁니다.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계량형 이 저위력 전술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겨냥해가지고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 저위력 핵폭탄은 미 공군이 전투기라든지 폭격기에 다는 전술핵 폭탄인 B-61, 이건 0.3에서 170킬로톤까지 됩니다만은 이게 B-61이고요. 또 SLBM에 탑재하는 게 W76-2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장착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하 100m에서 150m 이상 되는 목표물을 타격 가능해서 핵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B-61-12는 0.3, 1.5, 10, 50킬로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킬로톤은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가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 단계로 이런 식으로 폭발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유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를 달아서 내부 유도 체계가 정착됐는데요. B-61-12는 이 목표물을 30에서 60m 오차 범위로 정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위력 핵폭탄 B-61-12의 강점은 낙진 피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적국의 지하 핵무기 시설이라든지 지하 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저위력 핵무기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W76-E입니다. W76-E는 미 공군이 전투기나든지 폭격기에 다는 전술핵 폭탄인 B-61보다 폭발력을 많이 낮춘 겁니다. 그래서 5에서 7kg까지 줄인 겁니다. 이 W76-E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이 15에서 20kg이었다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기존 핵무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저위력 핵무기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이 적대 세력의 각종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핵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고위력 핵폭탄은 위력 과시용이자 방어용이지 공격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은 SLBM에 탑재하는 W76-E는 생산을 완료해서 대상에 배치된 전략 핵잠수함 테네시의 탑재를 이미 끝냈고요. 여기에 이제 테네시 하면은 미사일이 24기가 있는데 여기에 한 몇 기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B-61-B는 성능 시험 평가를 마치고 2021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생산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격용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개발도 신형 전술 핵무기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저위력 핵폭탄인 W76-E가 이제 실전 배치됐다. 이건 우선 김정은한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저위력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큐어리버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6월에 발간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핵혁명의 신화라는 책인데요. 지금 표지 보이시죠? 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덜 파괴적인 위협이 더 파괴적인 위협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평양을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고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반면 북한은 핵시설과 같은 목표만 딱딱 골라가지고 쪽지게같이 골라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핵 위협을 고조시키기를 망설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리버 교수는 미국 국방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위험 예측 및 평가를 사용해가지고 고위력과 저위력 핵무기를 북한의 평양북도 영변과 박천, 자강도, 하갑, 평양 강선, 황해북도 평산 등에 있는 5개의 핵시설에다가 사용했을 때 그 상황을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75킬로톤의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 10발이 사용된 경우를 전제했을 때 방사능 낙진이 한반도의 전 지역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에서만 최대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위력 핵무기인 B-61-12 20발을 같은 목표에 사용했을 경우 목표 지역 주변에서만 낮은 수준의 낙진이 발생했고 10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림의 우측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면 재래식 작전 수준의 인명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키어리버 교수는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전통적인 고위력 핵무기보다 이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대피소로 알려진 평양 지하철은 지하 100에서 150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지휘소인 철봉각은 이보다 수십 미터 더 깊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B61-10이라든지 W76-2의 저위력 핵무기는 이런 지하 벙커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핵무기라는 거죠.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연구원도 미국이 F-15E의 전투기에 B61-12를 장착하고 투하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 개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핵정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한스 크리스텐슨 소장도 미 국방부가 W76-2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할 당시에 W76-2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가 러시아 시나리오에 집중되어 있지만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는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W76-2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말은 곧 이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W76-2의 실전 배치가 중국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압도적인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제한적인 핵 도발을 감행한다 그래도 여기에 마땅히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ICBM을 사용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은 전면적인 핵전쟁 위협은 감소시키면서 적국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실은 핵잠수함이 서해안이든지 보하이만 그러니까 바레만까지 침투해가지고 중국 지도부가 있는 베이징을 향해 발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450kg짜리 재래식 탄두하고 200kton급의 W80 핵탄두를 장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재래식 탄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곧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는 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흘러드는 여러 하천에서 대량의 담수가 유입되고 수중 쓰레기와 갯벌 같은 이렇게 음파를 산란시키고 왜곡시키는 요소가 많아서 대잠 작전, 그러니까 잠수함을 발견하고 그걸 대응하는 그런 환경이 세계 최악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군 잠수함이 이곳으로 침투한다 그러면 중국이 탐지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서해에서 불과 6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이징을 향해서 저위력 핵무기인 W76-2를 발사한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특히 W76-2가 장착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1600에서 2500km 떨어진 목표물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중에서 투하되는 B61-2하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W76-2에다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까지 3종 세트가 중국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 천하의 중국이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국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 핵정보국장은 지난해 2월 W76-2를 실전 배치해가지고 대서양에서 운항 중인 테네시 호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핵잠수함에도 W76-2가 이미 배치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W76-2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이상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곧 배치가 시작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완료가 된다 그러면 게임은 사실상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Times가 12월 30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639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이 외에도 일본의 류큐 제도하고 팔라우 제도의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하게 됩니다. 류큐 제도는 일본 난세이 제도 중에 오키나와 현에 속하는 200여 개의 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섬이 가장 크죠.
일본 남부 규슈와 대만 사이에 있는 이 류큐 제도의 섬들은 이 활처럼 호를 그리면서 중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7월 당시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여기서 적기지 공격이라는 게 뭐냐? 북한이라든 중국 같은 이런 적국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발사한 게 아니고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적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원칙과 또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했던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따라서 선제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이걸 뛰어넘어서 공격용 무기도 보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단 주일 미군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들이 배치될 겁니다만 이건 사실상 일본 자위대가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일본의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거나 도입하게 되면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중국이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일본에 배치하게 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 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저유력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죠. 바브 워드의 신간 경로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이 저유력 핵무기의 실전 배치와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잠수함 발사 저유력 핵무기, 그러니까 W76-2를 실전 배치한 것,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중에서 투하되는 전술핵 무기 B61-2라든지 전술핵을 장착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면 이 3종 세트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라고 칭해도 무난할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프랑스, 영국의 항공모함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몰려두고 있다는 것은 2021년의 정세가 파란을 불러오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핵실험 제기를 하면서 미국과 맞짱 뜨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